거센 바람과 비가 모두 잦아들면 그 순간이 다가올 거예요. 간행물위원회 편집장이 블랙레트한테 암살당한 게 벌써 몇 번째지? 편집장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아직 남았다면서? 운이 좋아서 아직 안 들켰다는데 암시장에서 사무엘에 대한 정보에 현상금을 걸고 있대. 우리 용감한 치안대도 그 극악무도한 악당들한테는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 엉망이었던 치안을 생각하면. 우리 불쌍한 딸은 프란시의 밤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잊어버릴 지경이야. 어쩔 수 없죠. 전쟁을 겪은 프란시는 왕년의 모습이 아니니까요. 우리 프란시의 영웅 자유로운 시사평론가 천칭이 아직 살아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안타깝네요. 반년 전에 블랙레트 체포작전에 뜻밖의 사고가 생겨서 도시 전체가 떠들썩했죠. 천칭은 몰래 치안대의 계획에 협조했을 뿐인데 결국 치안대는 주요 인물인 보스를 잡지 못했고 천칭이 사고를 당했어요. 천칭이 세상을 떠났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자, 이 절망적인 기사들 좀 보세요. 천칭이 없으면 우리의 정의는 누가 구현할까요? 조심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가씨.
앞도 제대로 못 보는 우리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다가 미끄러져서 부딪힐 뻔했군요. 괜찮으십니까? 전 빌이라고 합니다.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가시죠. 의사에게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빌, 내 손님에게 무리하게 굴지 마. 거기까지가 내 한계점이야.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요. 비를 맞으면 기분만 더 나쁠 뿐이죠. 다음에 만날 때는 잊지 말고 우산을 챙겨오세요. 괜찮으시다면 저랑 같이 쓰는 건 어떠신가요? 무수할 필요 없어요. 제가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틈을 타 이득을 보려는 악당도 아니니까요. 험난함도 일종의 단련이죠. 풍파를 겪은 장미는 나름의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이게 네 한계점이라고. 이 사람이 백은은 네 손님이었다니. 언제부터? 그래. 별다른 일 없으면 이분은 내가 데리고 가지. 왜 그래?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오해라도 있나? 백은은 네 손님이라면 오해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럼 즐거운 거래가 되길 빌지. 여긴 얘기하기 불편하니 절 따라오시죠.
이거 쓰세요. 어머, 별일이네. 은우 씨가 먼저 챙겨주는 건 처음 보는데. 지민 씨, 이분은 제 손님이에요. 은우 씨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특별 대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게 다 진실은 아니죠. 손님이 감기에 걸리면 컨디션에 영향이 가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지금은 급하지 않아요.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리죠. 전 정보거래인 백은우입니다. 지민 씨는 제 조수이니 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이 첫 거래이고 불상사를 막기 위해 미리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와 거래할 때 터치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한계점, 둘째는 원칙입니다. 제가 수락한 비즈니스를 다른 손님이 멋대로 파괴할 수 없어요. 이게 제 한계점이에요. 그리고 제 원칙은 거래가 끝나기 전까지 손님이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어긴다면 제겐 완료되지 않은 거래를 끝낼 권리가 있어요. 물론 보수도 2배로 지급해야 하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차례의 방문과 잠복 조사를 통해서 결국 제 연락처를 얻었으니 다른 각도로 보면 실력이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손님은 거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어떤 정보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무엇과 교환할 생각이십니까? 좀 이상한 질문이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칭이 반년 전 블랙 레트를 체포하다 사망한 건 프란시 시민이라면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 절 백방으로 찾아놓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보를 거래하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봐도 되나요?
들어보니 찬칭에 대해 아주 잘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찬칭과는 무슨 관계고 왜 그렇게 그의 생사를 신경 쓰죠? 심지어 작전 협조까지 제안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뭐라고요? 여자친구? 당신이 여자친구라고요?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죄송해요. 이건 너무 놀라운 얘기라서. 제 정보에 따르면 찬칭은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정보로 거래를 하기엔 무리인 듯하네요. 어떤 정보는 알지 않아도 돼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오실 거라곤 생각 못했네요. 그 정보는 거래할 가치가 있는 것 같으니 알려드리죠. 찬칭은 확실히 죽었어요. 잠깐만요. 그게 요 며칠은 몸 조심하시고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숙여요!
절 따라오세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저들이 곧 쫓아올 거예요. 제 연기에 맞춰줘요. 저들을 속여야 당신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참 기막힌 우연이군요. 존경하는 백은우 씨, 지금 이게 무슨 뜻이지? 두 사람의 거래는 이미 끝났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의 임무를 방해하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거래가 이미 끝났다면 내가 굳이 쫓아왔을까? 그럼 둘이 어떤 거래가 아직 남았는지 듣고 싶은걸. 그건 내 사생활이야. 내게 빚진 걸 다 갚아야 거래 끝이지. 백은후,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 우리도 알아낼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너랑 아무 관계도 없는 평범한 평론가인데 무슨 빚이 있다는 거지? 차라리 이렇게 하자고. 한 발짝 양보해서 내가 다른 거래를 제안하겠어. 저 여자의 빚은 우리가 갚을 테니까 우리한테 넘겨. 어때? 무서워요? 조금 전에는 왜 안 무서워했어요? 지금도 도망치고 싶어요? 그 거래는 안 되겠는데. 그게 무슨 말? 이건 너희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 프란시를 통틀어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걸. 이 손님은 나한테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거든. 협조해주세요. 입 맞추는 척해요. 돌아가서 계속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이건 예상 못했군. 그래, 그렇다면 네 여자니까 제대로 관리하라고. 밖에서 사고 치지 않게 말이야. 임무 과정에서 사고가 나도 우린 책임 못 집니다. 백은우 씨.
방금 무례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 다른 곳으로 가서 얘기하죠. 아니야, 그 사람이 위험해. 라는 말만 남겨두고 왜 갑자기 설명도 없이 급하게 뛰쳐나가나 했네. 백마탄 왕자님 행세를 하러 간 거였구나? 근데 무슨 일 있었어? 왜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지? 오, 반응이 똑같은 거 보니 얼굴 붉힐 만한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하네. 사실 천칭은 아직 살아있어요. 네.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협력자 역할을 하고 있죠. 저희는 친구인 셈이에요. 전에 솔직하게 알려드리지 않았던 건, 시험. 네, 맞아요.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깨달으셨나 보네요. 처음에 아무렇지 않게 바로 죽은 지 반년이 넘은 천칭을 언급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블랙 레트가 보낸 사람인지 속이고 다른 정보를 빼가려는 게 아닌지 확신이 없어서 쉽게 믿지 않았어요. 떠난 뒤에 갑자기 깨달았어요. 만약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블랙 레트는 당신이 혼자 있는 오늘 저녁을 놓치지 않을 거란 걸요. 그래서 뛰쳐나갔는데 마침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는 걸 봐서 제 추측을 확신했죠. 당신을 구해내서 다행이에요. 네, 알아요. 네, 하지만 제가 관찰한 결과 빌은 조직에서 작은 역할에 불과해요. 예리하시네요. 맞아요. 정말로 천칭이 그렇게 신경 쓰여요? 아니요. 제가 그리고 천칭을 대표해서 조언을 드리죠. 이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블랙 레트에 관한 사건 조사는 더욱 하지 마세요. 평소 외출할 때도 당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야 거절할 다른 이유가 없네요. 천칭은 다른 일이 있어서 저희끼리 움직이면 돼요. 아가씨, 이 신사부는 스워드입니다. 오, 스워드 씨. 인사치레는 그만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안심이 되네요. 그럼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죠. 제게 묻고 싶은 게 많으실 테니 먼저 시작하세요. 조사를 해봤는데 당시 블랙레트 작전에 참여한 건 간행물 위원회뿐만이 아니더군요. 근데 블랙레트는 왜 꼭 간행물 위원회만 추격하고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는 거죠? 각종 매체가 천칭의 폭로 기사를 보도하게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블랙레트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이유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제가 계속 보관해온 블랙레트 조직 내부에 관한 자료예요. 조직원, 자금, 협력 서류 같은 정보가 들어있죠. 이게 바로 블랙레트가 우릴 쫓는 이유예요. 계속 이걸 찾고 있어요. 블랙레트의 보스가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만간 후원을 제거하기 위해 절 쫓겠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아가씨. 이미 죽은 천칭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조사를 계속하길래 연락할 방도를 찾았죠. 그리고 제가 두 분과 만나야겠다고 결심해서인 것도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절 지켜주세요.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저녁마다 잠도 못 자고 낮에는 작은 인기척에도 조마조마하죠.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모습인가요? 그렇다면 만일을 대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물론이죠. 마음껏 물어보세요. 뭐든지 대답해드릴게요. 그렇게 중요한 문서인데 왜 치안대에 넘겨서 보호해달라고 하지 않으셨죠? 치안데요? 치안대만 얘기하면 뚜껑이 열릴 정도예요. 치안대는 믿을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네요. 만약 치안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왜 치안대의 보호를 받던 그 편집장들, 제 가여운 친구들이 전부 암살당했을까요? 그래서 전 프란시의 치안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전 죽고 싶지 않고 문서도 아무에게나 넘길 수 없죠. 이게 제 손에 있는 한
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아무도 못 믿겠어요. 두 분께 부탁할 수밖에 없고 절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두 분밖에 없어요. 제발 방법을 꼭 찾아주세요.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사무엘 씨의 부탁을 들어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정말인가요?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블랙레트가 사무엘 씨를 추격 중이고 이런 도피 생활이 싫으시다면 차라리 반대로 생각해보죠.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역으로 상대하는 겁니다.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사실 빌과 제가 거래하려던 게 바로 사무엘 씨의 정보입니다. 아무튼 신중하게 계획을 짠 뒤 사무엘 씨의 소식을 퍼뜨려서 블랙레트를 유인할 겁니다. 오, 좋아요. 그럼 전 뭘 해야 할까요? 그쪽은 때가 되면 최선을 다해 저희에게 협조해서 아무 일 없는 척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걱정 마세요. 계획을 실행하기 전과 후에 사람을 시켜 사무엘 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안 졸려서요. 왜 벌써 깨셨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획을 실행하기 전 머릿속에서 모든 부분을 시뮬레이션하는 습관이 있는 것뿐입니다. 비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면 냉정과 또렷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죠. 아니요. 사실 전 비를 좋아하지 않아요. 비 내리는 날도 빗물에 닿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근데 참을 수는 있어요. 프란시의 날씨가 워낙 변덕스러워서 우산을 챙겨만 다닌다면 비 맞을 일은 없으니까요. 비 오는 날은 마음이 유난히 무거워져요.
프란시는 비가 자주 내리는데 전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왠지 불공평과 고통을 짊어진 사람들을 날씨에 비유하자면 비 내리는 날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날씨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일들을 조사했어요. 사람들의 비참한 운명을 알게 될 때마다 하소연할 곳 없어 마음속에 서러움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어도 됐어요. 이건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사실이에요. 하지만 비 내리는 날의 그 무거운 느낌은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주죠. 비를 볼 때마다 속으로 과거의 꿈을 잊지 말자.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되뇌곤 해요. 이건 천칭과 친구가 돼서 협력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린 비슷한 꿈을 가졌으니까요. 사실 궁금했어요. 왜 천칭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신경 쓰시는 건가요? 천칭은 프란시 사람들에게 영웅이라고 불리지만 그렇게 대단했다면 블랙레트의 숨겨진 보스가 도망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암살당하게 만들지도 않았겠죠. 아주 오래 전이요? 괜찮으시다면 자세히 말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유를 듣고 싶군요. 당신 말이 맞아요. 천칭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보도로 불공평과 부패가 없어지고 진짜 변화가 생기는 게 천칭의 가장 큰 소원이겠죠. 천칭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만약 천칭이 이 세상에 자신과 이렇게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심지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사건을 조사하고
시기도 같다는 걸 알고 혼자 쓸쓸히 행동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면 천칭은 기뻐하겠죠. 네, 대신 전해드리죠. 그 목표나 꿈을 위해서 진짜 신분을 숨기고 입장을 바꿔둬라. 긴장돼요? 이런 지경까지 내몰린 점에 대해선 할 말이 많네요. 이번에는 녀석들이 도망치게 내버려두진 않을 거예요. 전 이따 밖에서 감시해야 하니까 몸 조심하고 위험하면 은우 씨 뒤에 숨어요. 왜 그러세요? 오는 길에 왠지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그대로 인터뷰를 진행하면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에게 전적으로 협조하시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네. 가족. 제겐 고통받고 있는 가여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무사했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전 아들을 챙겨야 하니까요. 떠난다라. 떠날 수 있어야 떠나죠. 좀 더 일찍 연락했으면 지금과 달랐겠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전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요.
제 아들이 아직 블랙레트의 손에 있다고요. 제가 죽으면 아들은 어떻게 해요? 당신들은 승산이 없어요. 당신들이 죽으면 저와 아들을 살려줄 거예요. 그 손 놓지 않으면 괜찮아요? 지미 씨, 사무엘은 블랙레트가 설치한 함정이에요. 빨리 사무엘을 막아요. 그리고 플랜 B로 변경하고 이따 우리를 엄호해줘요. 알겠어. 어? 잠깐만. 진심이야? 가요. 안전한 곳으로 가서 얘기하죠. 아무래도 우리까지 잡으려는 생각 같아요. 기차까지 터뜨려버릴 것 같아 두렵네요. 약속대로 했는데 왜 당신을 죽였냐고? 그야, 난 애초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거든. 멍청한 녀석. 그럼 내 아들, 적어도 내 아들은 빨리 죽으면 사신의 품에서 만날 수 있겠네. 멍청하긴. 이 악마 같은 자식! 저 자식이 진짜 보스야. 저 자식이! 보지 말고 듣지도 마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저만 따라와요.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더 빨리 데리러 왔어야 하는데. 이건 금고 암호네요. 사무엘 씨가 그때 아들을 언급했었는데 블랙레트가 이렇게 아들을 빨리 찾아내서 이런 함정을 봤을 줄은 몰랐네요. 블랙레트에게 사무엘 씨는 우리를 유인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 많은 추측 중에서 가장 가능성 낮은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비엘, 그 블랙레트에 숨겨진 보스도 이중신부를 이용했다니, 그것도 바로 내 앞에서.
네. 하지만 그날 함께 얘기하던 밤에 떠오른 거예요. 전 제가 의심이 너무 많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걱정 마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쪽에 또 희생당한 사람이 있어요. 망할 녀석들.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나아가야겠네요. 아, 참. 금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그거 참. 물건은 다 준비됐어요? 은우 씨 말대로 다 준비했어. 근데 정말로 이 모든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다면 한번 막아봐요. 지금부터 소리내지 마세요. 비밀 통로를 통해서 빠르게 다른 기차역으로 이동한 다음 다른 열차를 탈 거예요. 거기에 도착하면 안전할 거고요. 옆 도시인 베이커성이요. 아직 블랙레트 세력에 물들지 않은 도시죠. 그쪽에 도착하면 마중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둘이 얘기 좀 나눠. 난 먼저 탈게. 어서 들어가세요. 열차가 곧 출발할 거예요. 전 꼭 남아서 돌아가야 해요. 방금 사라진 건 잠깐의 회피일 뿐 새로운 길을 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걸 블랙레트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고요. 치안대와 시간을 끌어서 기회를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베이커 성까지 쫓아가서 당신을 공격할 거예요. 금고에 담긴 문서는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민 씨가 베이커 성 치안대와 얘기해서 더 많은 사람을 보내줄 거예요. 블랙레티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잃었어요. 게다가 그때 그 작전은 블랙레티의 진짜 보스, 그 제일 위험한 녀석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죠. 증거가 없으니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전쟁이 일어난 후로 우리 입장도 복잡해졌고요. 이것밖에 못 찾았으니 일단 이거라도 써.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보지만 않으면 들키지는 않을 거야. 네, 괜찮을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당신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어야 블랙레트가 이미 알고 있었나 보네요. 언제부터죠? 전 제가 천칭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천칭이 정말 그대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당신을 만난 후로 항상 예상 밖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절 이해하고 꿰뚫어보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맞아요. 제가 바로 천칭이에요. 반년 전 계획이 틀어진 후부터 저는 천칭의 자취를 숨기고 정보 거래인이라는 위장 신분으로 비밀리에 조사했죠. 그러면 행동하기도 더 편하고 저도 정보 수집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지만 전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째서인지 당신을 알게 된 후로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 다 하진 못할 것 같아서 일단 편지에 적었어요. 비가 오지 않는 어느 날이 될 것 같네요. 거센 바람과 비가 모두 잦아들면 그 순간이 다가올 거예요. 만약 이 모든 게 지나간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신분 같은 것들은 모두 뒤로 하고 제게 당신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래요? 네, 약속할게요. 다음엔 어쩌면
은우 씨가 준 편지인가요? 네, 그럼요. 그럴 거예요. 편지 배달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요즘은 저보다 더 바쁜 것 같네요. 잠시 쉬다가 밥 먹으러 가죠. 브로치요? 아니요. 어떤 디자인을 고르면 좋을지 몰라서 제일 가까이 있는 브로치를 고른 거예요. 네. 이런 걸 고르는 일에는 서툴러서요. 괜찮다면 다음에 브로치 사러 가면 같이 골라줄래요? 전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 돼서 벗는 걸 깜빡했어요. 당신이 보고 싶다면 잠시 다른 방에서 머리를 정리한 다음 보여줄게요. 안 그럼 엉망일 테니까요. 당신 앞에서는 신경이 쓰이네요.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챙기는 편이에요. 게다가 비를 막아주는 것 외에 다른 용도도 있거든요. 위험에 처하면 무기로 삼아 저항할 수 있죠. 허를 찌르면 되려 제압할 수도 있고요. 그냥 자주는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당신은 우산을 자주 깜빡하는 것 같네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었고요.
너무 걱정 마요. 제가 잘 챙기고 다니니까. 당신만 괜찮다면 전... 그러니까 여긴 우산이 많으니까 깜빡하면 언제든지 가져가 써도 된다는 얘기였어요. 혹시 1년 전 제가 했던 질문 기억나요? 그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을게요. 신분 같은 것들은 모두 뒤로 하고 제가 당신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래요? 아니, 더 나아가. 당신만 괜찮다면 남자친구로서 당신에게 우산을 씌워줄 기회를 줄래요? 역시 너무 갑작스러웠죠? 괜찮아요. 충분히 고민하고 대답해줘도 돼요. 그때까지 기다릴게요.